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9시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뭐 당연한 거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만 이렇게 키워도 뭐 이 음식이 막 슈퍼푸드다, 이 음식 하나면 뭐 암도 낫는다는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뭐 있으시죠? 수많은 건강 정보들 속에서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의 구분의 기준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떠돌지만은 치유는 결코 한 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블루베리 하나면 뭐 암이 낫는다, 이 음식만 먹으면 병이 다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병은 절대로 한 가지 음식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처럼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치유는 균형과 조화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어떤 콩류, 견과류 같은 기본 식재료 속에 담긴 9가지 영양소가 고르게 어우러질 때,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면역이 깨어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어떻게 균형 잡힌 밥상을 꾸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들어 있던 우리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음식은 단순한 배를 채우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내 몸에 보내는 신호예요. 좋은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깨웁니다. 나쁜 음식은 독소를 쌓고 혈관을 막아서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채소,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시 이 가공육 같은 나쁜 음식들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즉 내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의 선택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한 끼 한 끼가 암, 심장병,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은 몸의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가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이런 정제 음식은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몸 전체가 병들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이 발효식품 같은 진짜 음식들은 그럼 어떨까요? 장 속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나고 이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항염 물질이 생겨서 면역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네이처 리뷰스 이뮤노빌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고 만성 염증을 촉진하지만 채소와 곡물, 발효식품이 많은 식단은 오히려 염증에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또 이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연 치유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간은 해독을 하고 장은 흡수를, 또 신장은 배설을, 면역은 방어를 하죠. 그래서 진짜 음식은 이 의사들에게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반대로 가짜 음식은 이 의사들을 막 지치게 하고 결국 병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자연치유가 되려면은 새로운 약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사들 다시 일터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기억하기 쉽게 제가 357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구분 기준을 가공한 정도에 따라서 가공이 적을수록 자연 그대로일수록 이거 진짜입니다. 생명력 기준으로도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품들 진짜 식품이죠. 9가지 영양소가 모두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몸의 반응을 봅니다. 먹고 가벼우면 진짜, 무거우면 가짜입니다. 여기서 5가지 대표적인 가짜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당독수를 만들잖아요. 흰쌀, 흰밀가루, 설탕 같은 것들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기름들, 이거 가짜 음식이에요. 또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거. 네 번째로는 가당음료라고 얘기하는데요. 탄산이라든가 재료 시골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나 스낵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흰 식빵에다가 잼, 달달한 음료 뭐 이렇게 먹는다면 이게 바로 가짜 음식의 전형적인 겁니다. 이번에는 7가지 진짜 음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제철 채소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채소들, 잎채소, 또 당근이라든가 무 같은 이런 뿌리 채소들, 이게 가장 첫 번째 진짜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제철 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곡물들, 네 번째는 콩물 위주로 한 이 발효식품들이죠.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포도나 아몬드, 치아씨드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여섯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올리브유, 전통 방식으로 짠 자연의 기름이 진짜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맑은 자연수입니다. 물이에요, 물. 특히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한번 걸러낸 물이 있죠. 이걸 우리를 해독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은 몸의 해독을 돕는 진짜 음식이죠. 이런 것들을 단 하루에 한 끼라도 이 7가지 진짜 음식으로 한번 밥상을 채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의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다양성과 어떤 균형 그리고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진짜 음식을 먹고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피가 맑아지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도달할 때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치유의 길을 그냥 열어줍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여러분은 진짜 음식을 한번 더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짜 음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고, 저녁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또 때로는 치킨과 맥주가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오시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해요. 아침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퇴근하면 그냥 누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걸까요? 그렇게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병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부작용은 더 심했습니다. 입안은 헐고, 감기는 달고 살고, 또 머리카락은 빠지고, 몸과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는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수 한 잔과 아침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점심은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오삼식사법.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연의 음식을 3가지 기준으로 꼭 고르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첫 번째는 가공이 적은 것을 음식으로 선택하셔라. 두 번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는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장님, 저는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커피는 제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야기만 하면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환자와 함께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현미를 씻고 불리고 밥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잎채소와 뿌리채소, 고소한 어떤 두부 단백질들,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낫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의 밑반찬, 반숙한 계란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파를 식초 절임한 것들, 그리고 또 작년에 담아둔 명이나물, 뭐 여주를 초절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풍성한 자연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의사를 불러내는 밥상입니다. 환자분은 감동을 받은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런 음식들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분은 밥상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단 눈이 잘 떠지고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이제 사라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원장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도 줄어들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은 주말마다 이제 텃밭에 나가가지고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그 채소로 맛있게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고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독소가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흘러들어가면서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진짜 음식이 더 많나요? 가짜 음식이 더 많나요?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가 밥상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못된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울까요? 이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의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대인의 밥상은 잘못된 음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는 흰 식빵에 잼, 커피 한 잔, 뭐 점심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뭐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때우고, 저녁에는 이제 막 고기, 술, 뭐 야식, 이런 것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쌓이면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를 3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독소 축적이에요. 가공식품, 뭐 정제탄수화물, 첨가물 많은 음식은 독소를 우리 몸 안에 계속 축적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간, 신장 같은 해독 의사를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염증의 촉진이에요. 트랜스지방, 가공육, 설탕이 많은 당독수가 많은 이런 식품들은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고요. 면역 의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순환장애예요. 끈적하고 이 탁한 피는 혈액순환을 막아서 결국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포를 돌보는 의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나쁜 음식은 내 몸의 의사들에게 일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입증되었는데요. 이 가공육과 같은 이 암과의 어떤 관계들인데요. WHO에서는 2015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면역 억제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단 100g의 설탕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의 세균 잡는 능력이 5시간 동안 4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과 염증과의 관계인데요. 네이처 리뷰라고 하는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그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이거 2017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은 가공식품과 정제 식단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만성 염증을 촉진해서 질병 환경을 만든다고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음식은 면역, 해독, 순환을 무너뜨리고 내 안의 의사들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들의 회의실에다가 막 소음을 들어붙는 것과 같을 거예요. 간, 장, 신장 이 면역세포가 함께 모여서 막 내 몸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하는데 가짜 음식들이 딱 들어오면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핵심은 새로운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막 좋은 식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에서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아침 식사를 좀 바꿔야 돼요. 흰빵 대신 채소나 샐러드, 사과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제 음식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한 끼라도 설탕, 흰 밀가루 없는 식단을 한번 차려보세요.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한번 좀 추가해보라는 거예요. 된장국, 김치류, 천연식초 같은 것을 이용한 샐러드 같은 거. 이거 말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연료죠. 네 번째는 기름은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마가린 같은 거, 튀김류 같은 이런 식용유 대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이런 전통 기름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수 마시기입니다. 가당음료 대신에 자연의 맑은 물, 생수, 따뜻한 이런 차로 대체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몸무게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오늘부터 단 한 끼만 바꿔도 내 의사들은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음식은 의사를 잠재우고 진짜 음식은 의사를 깨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가요? 어느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희 집안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암 결국 유전병 아닌가요? 이건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가까운 친척이 암으로 투병하거나 돌아가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도 이미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유전이라면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또 이미 제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닌가?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유전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삶의 환경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 중에 환자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어요. 가족이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DNA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함께 이렇게 살아오고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암 환자 중 순수하게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한 비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생활 패턴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즉 같은 집에서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하고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들이 암 가족력처럼 보인 거예요. 암을 유전병으로 보는 것은 마치 씨앗만 보고 나무를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유전자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토양, 즉 내부 환경이죠. 이런 것과 물, 햇빛, 우리의 생활 습관이죠.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또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도 하버드 의대와 네이처 리브 캔서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암세포는 특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염증이라든가 어떤 독소, 또 만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암 유전자를 딱 이렇게 켰을 때만 암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또한 유전적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 요인을 싹 바꿨더니 발병률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연구가 정말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3개국인데요.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쌍둥이들의 암 발병률 조사였어요. 같은 쌍둥이니까 DNA가 같겠죠. 무려 44년 동안 4만 4천 명 이상의 쌍둥이를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그 연구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 명이 암에 걸렸을 때 다른 한 명이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은 평균 10에서 1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즉 나머지 85에서 90%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사는 환경과 생활 습관이 다르면 암 발병 여부도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유전자는 분명 중요한 요소예요. 그 유전자가 암을 만들도록 켜는 그 스위치는 결국은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DNA라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내가 움직이고 살았는지,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전적 소인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암이 될지 아니면 평생 담든 채로 남을지는 자신이 만드는 생활환경, 습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않을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나눌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유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생활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몸이 미래를 바꿉니다. 자신의 삶은 유전자보다 강합니다.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암 진단을 받고 인생을 바꾼 환자들이 있나요? 암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은 말은 쉽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암이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중 한 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환자분은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조그마한 회사의 CEO였는데요. 직원은 한 20명, 매출은 매년 이렇게 성장해 갔는데요. 이분이 주 6일 근무를 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점심은 대충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그리고 저녁은 거래처, 술자리,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겠다며 몇 년째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버텨야 하는 시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건강 챙길게요. 그런데요, 그 나중은 없습니다. 보통 면저병이 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무너졌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혹시 암을 이기고 나서 제가 지금보다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자신을 돌보며 살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암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경고이자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에 5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 루틴을 자기에 맞게 새로 만들었어요. 저녁 11시 이전에 무조건 추천한다. 아침 6시 기상 후에는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스트레칭과 운동한 다음에 마음 알아차림 이런 명상들, 그리고 아침에 걷기 같은 것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식단 전환이었습니다. 좀 가공식품 좀 줄이고 자연식 우유로 식단을 좀 바꿨어요. 그 싱싱한 어떤 제철 채소와 충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원칙으로 딱 식사 원칙을 정했어요. 야식 끊자. 그래서 야식 끊고 아침은 공복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충분한 생소와 이 사과 당근 주스를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하루에 2끼 먹는데 자연식 위주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 소화와 흡수 또 포만감을 위해서 또 계속 꼭꼭 씹어 먹는 이걸 실천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을 아침 늦게 좀 출근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생활로 사장 출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정과 함께라고 하는 큰 원칙을 딱 정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주 5일은 아침에 한 30분, 저녁 식사 전에 한 30분, 공복에 한번 걷자. 그리고 매 식사 후에는 20분 가볍게 걷기를 또 실천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 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누워서 하는 자연치유 운동 3분을 붕어 운동과 모관 운동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 마무리로 꼭 놀아보내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음 돌보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냥하게 나를 배려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를 위한 한 3문장만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이 정말 고마워할 일이 뭐 하나 있는가? 오늘 마음이 편해진 순간이 뭐가 있었는지,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었는지 노초에 한번 적어보기 루틴을 한번 계속 실천했다고 하는데, 둘째는 이 부정적인 감정 관리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 말 대신에 그래도 오늘 정말 잘한 게 뭐였지? 이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작은 말의 변화가 나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힘이 된 것입니다. 또 셋째는 마음 회복 시간 확보인데요. 하루 최소한 30분 정도는 오버치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걷기, 명상 같은 것도 괜찮겠죠. 따뜻한 차 한 잔도 한번 좀 즐겨보시면서 번거로웠던 마음을 좀 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따라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보내는 상냥한 말 한마디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하는 이런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후에 병원 치료는 다시 병행을 했고 스스로 만든 건강 루틴을 지켜가면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체중이 일단 한 8kg 정도가 감량되었다고 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 뱃살 뚱뚱했던 것이 정상으로 다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혈압과 혈당, 이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다 검사상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얼굴빛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막 그 찌들어 있던 그런 표정에서
뭐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과 일에 쫓기느라 가족 얼굴을 하루에 10분도 못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녁마다 아내랑 산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야 삶의 의미를 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다.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암이 제 삶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다시 돌려준 선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암 진단은 분명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처럼 암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암이 왔을 때 왜 나한테 대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선생님이 내 몸에 암을 만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원장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가끔은 좀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암을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몸속에서 조금씩 자라온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는 모르고 반복하는 암을 부르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단 음식으로 막 허기를 채우는 거, 늦은 밤까지 막 스마트폰 붙들고서 막 수면 부족한 것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폭식하거나 막 담배 피우고 막 술 마시는 것들, 또 운동 대신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바뀌고 면역 시스템은 점점 무너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의 30에서 50%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 단순한이에요. 이것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누구나 정말 몸속에다 하루에 5,000개에서 뭐 10,000개 정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별로 내 생활, 내 삶, 이 환경입니다. 암을 자라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가공식품, 정제한 당, 또 고지방 식단, 섬유질이 부족한 거, 이런 음식 습관이 암을 성장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긴장된 삶, 불안과 분노에 이런 거에 갇혀있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몸속 코티솔의 어떤 과다 분비로 인해서 면역세포 기능이 바로 억제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활동 부족이죠. 이 혈액순환 저하를 만드는 이런 활동 부족들은 림프 순환을 정체를 만들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갑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감소가 오면은 세포의 어떤 회복력을 우리가 점점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네이처 리뷰 캔서라고 하는 암 전문 저널에 실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죠. 이곳에 보면은 수면 부족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결국 줄이게 되고 세포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우리 몸의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기능이 즉 우리가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갖다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이 부족해지면 몸이 암세포와 싸울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잠이 4번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2008년에 일본 그 미야기 현인 그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데요. 4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한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에 가공 섭취가 많은 사람들,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암 발병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요,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이라든가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 주 2회 이하의 신체 활동하는 사람들, 이 3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암은 단일 어떤 요인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쳐서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암은 단순히 없애야 할 덩어리가 아닙니다. 암이 자라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는 그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몸속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는 일이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만들지 않는 환경의 4대 축이 있는데요. 첫째가 맑은 혈액이에요. 내 몸에 맑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염증과 독소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식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면역을 만드는 건데요. 충분한 수면과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죠. 셋째가 원활한 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매일의 어떤 움직임과 어떤 깊은 호흡이 혈액순환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셋째가 건강한 마음이죠. 자신을 돌보는 태도와 긍정적인 어떤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암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죠.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암을 만드는 삶을 멈추는 순간 치유와 회복의 삶이 확 열립니다.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이 사라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장님, 뉴스에서 가끔 기적처럼 암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보는데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한 건가요?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혹시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과 동시에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거야 라는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있던 암이 좀 작아지고 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때로는 사라진 사례를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운이 아니라 또 기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암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막 특별한 약이나 비밀 치료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는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암이 사라지는 분들의 어떤 삶에는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제식품 위주에서 자연식 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둘째, 몸의 순환이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셋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불안에서 감사와 편안으로, 여유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넷째, 하루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바쁜 막 일정 대신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암이 사라지는 삶은 무언가를 막 더하는 삶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방해를 걷어내는 삶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에는 원래 암세포를 스스로 없애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역 감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만성염증이라든가 독소, 지속된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이 계속 겹치게 되면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기능으로 바뀌어버려요. 몸이 스스로 암을 줄이는 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셔야 돼요. 자연식, 항산화 식품을 좀 늘리게 되면은 가공식품을 좀 줄이시면 그러면 염증 수치 좀 낮아집니다. 둘째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놔야 됩니다. NK세포, T세포를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이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는 해독 기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간이나 신장, 림프의 어떤 순환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넷째는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수면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를 결국은 우리 호르몬의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호르몬 분비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연구 논문들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처 리뷰 캔서와 란셋 온콜로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 저널이 있어요. 여기에 연구에 따르면 이 4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종양이 축소되거나 소멸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암이 스스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자연 치유되는 경우 우리는 흔히 그걸 기적이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그 원인을 찾으라는 과학적 연구도 이미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의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거예요. 닥터 스피겔 박사의 연구인데요. 1989년도 아주 좀 어느 정도 됐죠? 이때 연구예요. 어떤 연구냐면 유방암 말기 환자 86명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두 그룹 모두 병원에서 같은 치료는 같이 받았는데요. 한 그룹은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매주 한 번, 추가로 매주 한 번 정서적인 어떤 지지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이 모임에 참여하겠죠. 그 모임에서 환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를 막 응원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18개월 이상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우울감도 줄고 또 잠도 잘 자는 숙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종양 크기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마음의 회복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면역을 살리기도 하고 암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에서 발간한 건데요. NCI 모노그래피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건 1976년에 발표된 거예요. 에버슨과 콜 박사의 연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암이 저절로 사라진 176건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놀랍게도 그중 70% 이상이 삶의 태도가 크게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회복됐거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떤 심리적 전환을 그것을 겪은 직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이 분노와 원망을 확 내려놓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막 확 회복된 순간, 남편과의 관계가 확 좋아지는 관계가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또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몸이 변화가 막 시작되고 암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회복은 약이나 수술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생활 또 그리고 정서, 이 관계의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구는 하버드 의대에서 프로그램에서 한 거예요. 통합 종양학 프로그램에서 한 건데 항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암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좀 더 건강하게 바꾸게 하고 매일 가벼운 운동하게 하고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고 밤에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게 그렇게 12주 동안을 꾸준히 생활을 이렇게 관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암과 싸우는 NK세포와 T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 늘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몸속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간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종양 크기가 확실하게 줄어들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런 변화들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이 생활 습관의 작은 이런 이런 변화들이 면역력과 염증 상태, 종양 크기까지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일의 작은 선택이 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연구는 이 사이먼튼 선생님의 연구예요. 이분은 저의 정신적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3번의 인턴 과정도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칼 사이먼튼 박사는 종양방사선과 의사이신데요. 그 뒤에는 이제 암 심리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신 분입니다. 수백 명의 그 말기암 환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 환자들과 함께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요,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환자들이 눈을 감고 자신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 없애는 이걸 이미지로 계속 상상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루에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간을 그렇게 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긍정적인 언어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걸 매일 반복하게 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또 세워서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 또 이 프로그램에서도 음식과 운동은 같이 합니다. 이런 자연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일부 환자한테요. 모든 환자한테는 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지만 종양이 확실하게 사라진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환자의 대부분이 생존 기간이 늘었고요. 삶의 질에 의미 있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또한 염증, 통증 이런 수치가 많이 줄었고 불안이 완화돼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연구의 의미는 마음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거, 그리는 거 이런 생생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계속 갖는 거, 이런 상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신경과 호르몬, 면역 반응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혔고요. 지금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죠. 결국 종합해보면 이 네 가지 연구와 보고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몸의 환경이 바뀌면 암의 진행은 늦춰지거나 멈출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마음, 정서의 변화가 면역과 호르몬, 염증 지표에 직접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있던 암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삶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 환경을 철저히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연치유 관점으로 보면 암이 자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는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연치유는 암의 토양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치유의 핵심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암이 사라지는 삶의 네 가지 토양 만들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심플하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맑은 피 만들으셔야 돼요. 피가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비롯한 자연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면역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걸 키우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환, 혈액순환을 살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혈관의 혈액순환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마음 회복입니다. 집착을 좀 내려놓고 희망의 마음을 좀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 지속되면 암이 스스로 줄어들 수 있는 내부 환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 대신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내 몸의 환경이 바뀌면 암의 길은 점점 느려지고 때로는 멈춥니다. 오늘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자신의 한 줄의 어떤 변화가 내일 자신의 새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암이 사라지는 삶은 기적 같은 행운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꾸준히 만들어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과 삶